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일 만에 다시 6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해이해진 방역 의식이 우려된다며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계한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21명. 38일 만에 다시 600명대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국내 지역 발생은 서울 247명, 경기 147명, 충남 74명 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국내 감염자는 5명이 추가돼 누적 99명으로 늘었습니다. 급증한 확진자 소식에 방역 당국은 시민들의 방역 의지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방역 상황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해이해진 방역 의식입니다. 중대본 또한 최근 수도권의 환자 수가 늘고 있으며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설 연휴 기간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재확산 국면인지 더 지켜봐야 하지만 계속 늘어난다면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모쪼록 이런 이 완화 조치들이 다시 조정되지 않도록 시설의 관리자나 혹은 이용하시는 국민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좀 철저히 지켜주시고. 한편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백신 배송과 접종 일정이 구체화되는 다음 주 중후반에 1호 접종자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접종에 따른 의료 인력 확보가 필요한 만큼 공중보건의사를 군사교육 없이 2차례에 걸쳐 약 600명을 조기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공장에서 직원 등 110여 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이고 합숙 생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남양주 진관산업단지의 플라스틱 제조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 한 명이 지난 13일 서울에서 받은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통보받은 남양주시는 이 공장 직원 등 177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했고 114명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확진자 상당수는 외국인 근로자며 이들 대부분은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공장에 방역에 따른 폐쇄 조치를 내렸으며 확진자를 대상으로 접촉자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들이 집단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관산업단지에 입주한 59개 업체 근로자 전원에 대해서도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남양주시는 산업단지에 이동검진소를 설치해 1,2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으며 결과는 내일쯤 순차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54명으로 사흘 연속 증가했습니다. 남양주 공장 집단 감염자 수를 포함해 내일 발표되는 도내 신규 확진자는 200명을 넘을 것으로 경기도는 예측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서울은 40여일 만에 다시 200명대의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순천향대 병원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4일 학원 수강생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그제까지 5명, 어제 12명 더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모두 18명이 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학생들은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으며 오랜 시간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학원 관계자와 수강생 등 접촉자를 포함해 133명에 대해 검사했으며 양성 제외 음성이 81명, 나머지는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대거 나온 서울 순천향대병원에서는 어제 22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관련 확진자는 모두 140명입니다. 이 밖에도 용산구 지인 모임 관련 4명, 구로구 체육시설 관련 3명, 강북구 사우나 관련 2명 늘었습니다.
확산세가 이어지며 오늘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258명으로 40여일 만에 다시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도 1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360명입니다. 서울시는 재확산 위험이 커졌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가 금일 78건으로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 잠재된 확진자가 많이 있었다는 의미고, 서울시는 설 연휴 10,000에서 2만 건으로 감소했던 검사 건수가 3만 건으로 증가한 영향도 있다며 이번 주 확진자 추세를 파악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휴 동안 고향을 방문하거나 여행했을 경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검사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충남 아산의 보일러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확산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공장 직원 가족과 지인까지 확진된 가운데 직원 상당수가 이번 설 연휴에 고향을 방문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아산의 보일러 제조 공장과 관련해 어젯밤부터 오늘 사이 30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해당 보일러 제조 공장 관련 누적 확진자는 나흘 새 121명으로 늘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해 해당 직원이 99명, 직원 가족 19명, 직원의 지인 3명입니다. 특히 직원 가운데 상당수가 설 연휴 고향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돼 전국적인 확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인 지난 13일 해당 공장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자 같은 건물에서 근무한 직원들에게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타 지역 고향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실제로 직원 가운데 7명이 대구와 경북 경산, 강원도 춘천 등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을 통한 가족 간 연쇄 감염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설 연휴 부산을 방문한 공장 직원과 접촉한 가족 1명이 또 경북 청도에서 공장 직원과 접촉한 가족 2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외에도 대구와 경기 시흥 등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해당 공장 관련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설 연휴 고향을 방문한 직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천안에서 공장 직원의 지인 3명이 확진되면서 지역 내 확산도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공장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64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마치고 가족과 지인 등 접촉자를 파악해 추가 검사에 나섰습니다. 또 확진된 공장 직원 중 외국인도 20여 명 포함돼 있어 이들을 통한 확산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검찰 인사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몇 차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만류해 거취에는 변화가 없다며 민정수석실 내부 갈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은혜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조율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검찰 인사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이견이 있었고 신현수 민정수석이 법무부와 검찰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다른 의견을 냈지만 조율이 채 끝나기 전에 검찰 인사가 발표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박범계 장관이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과정이 의지대로 됐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민정수석실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상관인 신현수 민정수석을 건너뛰고 박범계 장관과 인사를 주도하면서 갈등을 빚었다는 관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청와대 민정실 내부에서 이견은 없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민정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한 적도 이견을 보인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건과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수석은 이번 정권 들어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임명된 민정수석으로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갈등을 수습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왔습니다. 현재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사의를 만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준비 절차 기일을 연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준비 절차 기일은 국회와 임 부장판사 양측이 출석한 가운데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대리인 출석도 가능합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추문서를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해안가에서 어제 붙잡힌 북한 남성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바다로 헤엄쳐 월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은 감시 장비로 이 남성을 여러 번 포착하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강원도 민간인 통제선 지역에서 어제 붙잡힌 북한 남성은 바다로 헤엄쳐서 건너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군은 이 남성이 남쪽 해안에 닿은 지점에서 잠수복과 오리발을 발견했습니다. 바다를 건너온 뒤에는 해안 철책선 아래 배수로를 통과해 진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합참 관계자는 배수로에서 훼손된 부분을 확인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표명했고 신분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은 이 남성을 처음 식별한 시각이 어제 새벽 4시 20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로를 따라 북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남성을 민통선 검문소 CCTV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후 작전 병력을 투입했지만 신병을 확보한 건 발견 뒤 3시간이나 지난 뒤인 아침 7시 20분이었습니다. 합참은 이 남성이 해안으로 올라온 이후에 우리 군 감시 장비에 몇 차례 포착됐지만 적절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배수로 차단 시설이 미흡했던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부대는 지난해 11월 북한군 남성의 철책 귀순과 2012년 10월 북한군 병사가 군 초소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표시한 이른바 노크 귀순이 있었던 곳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이사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25만 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를 올 2분기까지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 내용을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약 25만 호 규모인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는 1분기에 시작해 2분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국회에 내고 다음 달까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사 공급 대책이 시장 심리 안정으로 확실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신속히 구체화, 가시화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정부는 앞으로 집행 속도를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법 개정 이후 이뤄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도 정부는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차관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올해 도심에 공급하는 4만 3천여 호는 7월까지 사업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에서 발표한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등 기존 대책 시행도 서두를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사 대책 발표 이후 불거진 여러 논란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면 신규 주택 대신 현금으로 보상하는 건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토지보상법상 기존 재산 보상은 현금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급 목표 물량이 과도하게 계산됐다는 비판에 대해선 시장의 기대 참여율은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기존 최고가를 뛰어넘는 신고가 거래 계약 후 이를 취소하는 사례가 최근 자주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편법 증여받은 재산으로 호화 생활을 즐기는 이른바 금수저들에 대해 국세청이 집중 조사에 나섭니다. 국세청은 특히 아파트 규제를 피해 급증하고 있는 레지던스, 중소상업용 빌딩의 편법 증여 사례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재력가들이 아파트 대체 투자처로 레지던스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고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은 분양가가 50억 원을 넘어서면서 편법 증여와 관련 탈세도 늘고 있다며 세무조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광주와 전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까지 최대 8cm가 더 쌓일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광주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손준수 기자, 눈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지금도 눈이 오고 있습니까? 네, 내렸다가 그쳤다가를 반복했던 눈이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이 눈발이 다시 굵어질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종일 영하권에 머물면서 이 거리 곳곳이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이 퇴근길 운전자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현재 광주를 비롯해 전남 나주와 담양, 장성, 무안 등 18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내린 눈의 양은 전남 장성이 8.4cm로 가장 많고 나머지 지역은 2에서 6cm의 적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눈길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5분쯤 광주 북구 신용 지하차도에서 구중 추돌 사고가 나는 등 도심과 고속도로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광주를 포함한 전남 서부는 3에서 8cm의 눈이 더 내리고 전남 동부권은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강추위도 계속되는 만큼 건강관리와 수도관 동파 예방 등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운천저수지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생후 2주 된 갓난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멍 빨리 없애는 법을 검색하고 아기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숨질 때까지 내버려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울거나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2주 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부모. 출산 뒤 집으로 돌아온 이달 초부터 아기를 침대에 던지거나 때리는 등 7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호흡곤란 등 아기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났지만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학대와 방치로 아기가 숨졌다며 부모에게 학대치사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멍자국 때문에 아동학대로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바로 병원에 가지 못했다. 증상이 발현이 됐을 때 즉시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게 했다면 사망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부검이 소견을 토대로 부검 결과 아기의 사인이 뇌출혈과 머리 골절로 나타난 만큼 강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모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아기가 숨지기 전 휴대전화로 멍 빨리 없애는 법과 다른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검색하거나 숨진 뒤에는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아이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십니까? 경찰은 살인 외에도 아동학대처벌법상 중상해와 폭행 혐의를 적용한 뒤 이들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오늘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성접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 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소환 조사를 요구했으나 이 지검장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와 한인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주장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논문 게재 철회와 교수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현지 한인회는 오는 3일절에 규탄 시위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는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주장한 램지어 교수의 논문 게재 철회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 운동에 현재까지 12,000명이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80% 이상은 외국인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세계인들이 관심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범세계적 여론을 모으는 것이 저희 바람이라서 하버드대 측이 보내온 이메일도 공개했습니다. 하버드대 측은 방크에 보낸 이메일에서 대학 내에서 학문의 자유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에 대한 논쟁까지도 모두 포함한다며 램지어 교수의 의견은 개인의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학교 측에서 관여할 뜻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걸로 읽힙니다. 오늘 온라인 기자회견에는 뉴욕 한인 학부모 협의회와 아시아계 미국 청년 협의회 등도 함께 참석해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 게재 철회와 교수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The article has sparked widespread outrage among the Korean and Chinese communities and government. Due to this, I wanted to take action against the injustice and called for a meeting to write a public statement. 또 하버드 대학에 위치한 매사추세츠주 한인회는 다음 달 1일인 3일절에 하버드 대 앞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 게재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지난 세월 동안 여러 번 뵙고 대화도 꽤 나눴으며 집회 현장에 같이 있기도 했다고 회고하면서 이제 후배들에게 맡기고 훨훨 자유롭게 날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빈소를 찾은 것은 2019년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복동 할머니를 조문한 이후 2년 만입니다. 일본이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의료 종사자를 시작으로 1년 내 모든 국민의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도쿄에서 박원기 특파원입니다. 일본이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만든 코로나19 백신으로 첫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 4만 명이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患者さんや家族の方、さらに多くの方が感染を防御して安心して医療が提供できるようになれ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期待しております。 접종 직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비해 2만 명에 대해선 매일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는 그다음 의료계 종사자 370만 명에 대한 접종이 이어집니다. 4월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자 3,600만 명에 대한 접종이 개시되고 기저질환자, 고령자 시설 종사자, 60에서 65세 순으로 접종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희망자에 한해 실시되는 이번 접종의 비용은 무료이며 1차 접종이 있고 나서 3주 후에 2차 접종이 이어집니다. 일본은 화이자를 비롯해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공급 계약을 맺어 전체 인구수보다 많은 백신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고노다로 백신 담당상은 전체 접종 기간이 대략 1년이라고 밝혔는데 일본 특유의 행정 시스템을 감안해도 소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일본은 당초 백신 한 병당 6번 접종을 전제로 화이자 백신을 구매했는데 6번 접종이 가능한 특수 주사기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6回打てるという特殊な注射器を確保すべく厚労省において複数のメーカーに対して働きかけを行っ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ので 일각에선 화이자 백신 공장이 있는 유럽연합이 역내 백신 수출 관리를 강화해 조달 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결혼식과 돌잔치 등 각종 행사를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에 위약금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김모 씨는 외식업체에서 열기로 했던 손자의 돌잔치를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업체 측은 비용의 80%를 위약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위약금을 거부하자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고 해서 치해를 요청했는데도 소송까지 가니까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식구들 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제기된 소비자 상담 70만 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증가한 건 위약금 관련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정 변경을 요구하자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예식 관련 상담은 2019년보다 445% 증가했습니다. 돌잔치 등 외식 관련은 148%, 국외여행 관련도 38% 늘었습니다. 위약금 관련 소비자 민원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해 2월과 3월에 집중돼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택배 물량이 늘면서 배송 지연에 따른 분쟁도 급증했습니다. 특히 마스크 배송이 늦어져 결제를 취소하려고 하자 판매자가 거부하는 등 보건, 위생용품 관련 상담은 전년도보다 무려 1,311% 늘었습니다. 과다한 위약금을 물린다는 잘 경우에는 약관법에 저촉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체 상담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의류 구입 관련 분쟁이 4.2%로 가장 많았는데 이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배송 지연이 분쟁의 주요 발단이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되면서 경찰이 밤 10시인 음식점 영업 종료 시각에 맞춰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경찰청은 다음 달 14일까지 선제적인 음주운전 일제 단속으로 음주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적극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인이 1조 8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였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 실현을 이기지 못하고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에 강보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9.52포인트 하락한 3,133.73에 코스닥은 2.03포인트 오른 979.77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오스틴에 있는 반도체 공장의 전력 공급 중단 소식에 약세를 보였고 SK하이닉스도 저조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포스코가 현대차와 수소사업 협력을 약속했다는 소식에 포스코케미칼 등 그룹주 전반이 강세를 보였고 오리온은 지난달 호실적에 힘입어 6%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이 추진되는 가운데 서울식품과 대형 포장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관련주가 연일 급등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7원 40전 오른 1,107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서는 많게는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도 호남과 제주도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충남 서해안, 호남, 제주도에 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충남 서해안과 호남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는 내일 오후까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15cm, 호남 서해안은 최고 8cm가량의 많은 눈이 집중되겠고요. 충청 서해안 그리고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최고 5cm가량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추웠는데요. 서울은 아침 기온 오늘과 내일 비슷하겠지만 그 밖에 내륙 곳곳에서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해안 지역에는 강풍특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체온 관리, 시설물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지역별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10도, 청주 영하 8도, 광주 영하 4도, 대구 영하 7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영상권을 회복하겠는데요. 서울, 청주, 광주 1도, 대구 3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차차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